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서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차전에서 태국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모두 이긴 황선홍호는 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를 소집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가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민주당의 긴박했던 어젯밤 상황 최원국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후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가결 책임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회의 도중 밖으로 나와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홍익표 의원이 탈당 발언을 하자 동료 의원들이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냐 원내대표 사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은 자정 가까이 돼서야 끝났는데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당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원내대표 총사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는 정상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 지도부를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충격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요. 국회와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큰 소란이 벌어지면서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국회와 당사 진입을 시도했고 곳곳에서 이를 막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격앙된 지지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펜스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철역도 강제로 들어가려는 지지자와 이를 막는 경찰들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를 지키자며 물리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 추산 4천여 명의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국회 주변에 집결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앞 인도는 물론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4개 차로가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여기서 오늘 부결시키고 오늘부로 바로 국민 항쟁에 돌입합시다. 일부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수박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와 이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 앞에 모여 촛불 집회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60개 부대, 4천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좀 살펴보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 2월 1차 체포 동의안 표결 때보다 가결표가 10표 더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하림 기자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 전원을 소집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 본회의에서 입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167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95명이 참석한 표결 결과 찬성은 149표, 가결 종족수 148표보다 1표가 더 나왔습니다. 가결 입장을 밝힌 정의당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49표 가운데 29표가 야권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됩니다. 무효 4표, 기권 6표 역시 정치적 이탈표로 해석한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최소 39명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 동의안 표결 땐 가결 정족수의 10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무효표에는 가를 잘못 쓴 한 표가 포함돼 있어 장시간 여야 간표 의원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가결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효 처리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자, 체포안이 가결이 되면서 이 대표의 운명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주원진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영장 실질 심사 언제 하게 됩니까? 네, 법원은 이 대표가 긴급 체포가 된 상태는 아닌 만큼 평일에 구속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추석 전인 다음 주 초반에 구속 심사를 열어야 합니다. 네. 다만 이 대표가 현재 단식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심사를 좀 더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법원 입장에서도 방대한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구속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 심사가 열리게 되면 이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서 혐의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은 그 침대에 누워서 구속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도 있었다면서 예. 이 대표가 직접 구속 심사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구속 심사 출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이 낸 수사 기록 위주로 구속 심사를 하게 되어 이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영장 심사 이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렇다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은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예.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이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용이해지는 만큼 검찰은 영장 심사에 사활을 걸 예정인데요. 다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이제 구속 여부일 거잖아요. 법조계에선 취재돼 보니까 어떻다는 반응이 나오나요? 네, 사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다만 과거 영장 심사 경험이 있던 한 판사는 어쨌든 민주적 절차성을 상징하는 국회에서 예. 이 대표를 구속하는 것에 찬성을 한 만큼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은 조금 덜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등 사법방해 관련 혐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다만 심사를 맡게 될 유창훈 부장판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관련된 이성만 의원,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죠. 일단 그 검찰 측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회가 지난번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예. 박빙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가결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준 만큼 예. 구속 심사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 대검 관계자도
수사팀이 증거가 탄탄한 만큼 꼭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중입니다. 네.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도 간략히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 내용에 따라서 양측의 협의가 강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건강이 무척 안 좋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속 심사에는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대표가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구급 침대에 눕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법원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선례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 같은 건강 상태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주원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 맞불 성격으로 추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해임 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 출범 이후 총리 해임 건의안 발의는 9건이었는데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실제 통과된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해임 건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 사유로 잼버리 사태 부실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의 해임 건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 해임을 건의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며 부결을 요청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실제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전해드렸고요. 또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민주당 지금 대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따른 정치권 상황을 지금부터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최소 29표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됐죠. 이 국회 상황과 또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이 있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가 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체포안이 부결될 거란 전망이 좀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가결 결과가 나왔죠. 일단 먼저 신경민 의원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날 있었던 SNS에서 나온 부결 호소, 이재명 대표의 이 부결 호소가 동정 여론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네. 원래 이 비명을 기치를 내 걸었던 사람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전날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영장 내용, 그중에서도 특히 이 위증교사 부분과 그 증거 부분에서 예. 굉장히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었고요. 예. 그 전에 일단 SNS의 그것은 말 뒤집기라는 여론이 이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예.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당 운영을 잘 해보겠다, 민주적으로 잘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박광온 대표를 통해서 냈습니다마는 5월 달 이후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원회 어떤 무력화, 예. 혁신위를 무력화하는 당 운영을 보고 의원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강유현 더혁신민주회의의 사무총장의 정치 생명을 끝까지 수색색출해서 끊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영장 내용, 호소문, 당 운영 화합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색출하겠다는 것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지금 이제 가결됐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제 많은 고심 끝에 SNS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만약 이 대표가 표결 전날 직접 부결 호소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래도 결과가 바뀌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투표죠. 이게 147표만 찬성했으면 부결되잖아요. 네네. 근데 148, 149, 예. 딱 2명, 2표 차이로 운명이 갈린 건데 만약 안 됐더라면 굉장히 침묵 속에서 암묵의 압력으로 의원들에게 작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명이 마음을 바꿨을 거는 계량하기는 힘들어요. 네. 다만 짐작은 갈 뿐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게 표를 2월 달하고 뭐가 달라졌죠? 2월 달에 139에서 149로 올라 10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2월 달에 기권 또는 무효표 20명 중에 그 무효표가 20명에서 이번에는 10명으로 줄었고 그 남은 10명이 전부 다 반대로 온 거예요. 네. 가결로 찬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본다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브리스크와 함께 당이 같이 망할 수는 없다는 나름의 위기의식이 작동한 걸로 본다면 예. 작은 사파에 불과하다 SNS는. 또 하나는 오히려 어제의 결정적인 장면은 SNS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예. 오전에 이재명, 박광온 병상회동이었어요. 거기에서 뭘 뚜렷하게 이재명 대표가 뭔 메시지를 냈다면 오히려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더 큰 변수였어요. 알겠습니다. SNS보다는 당 화합에 대한 이야기를 온 결과물이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체포한 이 가결 이후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표결 결과가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자, 이소영 원내 대변인 제가 바로 잡도록 하고요. 비명계로 꼽히는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함께 책임지는 모양새는 돼 있습니다. 신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렇다면 뭐 비대위로 가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건 아직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일단은 원내대표 단만 그만둔 거고요. 네네. 당의 간부들은 사의를 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대기 사인을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뭐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보면 구속이 대표가 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가 되는 상황을 상정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헌 80조가 바로 그 조항인데요. 예.
지난 2월 27일에 부결이 된 이후에 바로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당 사무총장이 당무위원회에 이걸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을.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을 계속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갖춰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총장은 사실은 지금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일단 영장 심사를 기다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그때 가서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에 당에서의 변화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향해서 수박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했었죠. 비명계를 향해서 이른바 수박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색출 작업을 비롯해서 비명계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루어지겠죠. 당분간 며칠 동안 될 겁니다. 이게 며칠 동안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냐 안 되냐까지 할 수밖에 시간은 정해져 있다시피 하는 거고 다만 당내 계엄령 상태였잖아요. 자, 당 대표는 병상에서 앉아서 지령을 내리잖아요. 부결시켜라, 반대하라 라고 지령 내리죠. 또 강성 지지자들은 의원들 전체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냐 의견을 밝히라. 반대하는 의원 명단 100만 명 올리죠. 이게 수박 색출 작업이잖아요. 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사람은 수박을 관종했다는 선전포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가결에 동조하는 사람 정치 생명 끊어버리겠다 찾아내서 이런 당내 계엄령 상태에서도 약 40명 가까이, 39명 가까이가 저는 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좀 저력을 보여주는 시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당분간은 뭐 이런 그 공격이 가세되겠지만 적어도 정신 차리고 본다면 대통령 선거 후에 이 정부 출마 1년 3개월 정도를 끌어온 이 국면만큼은 좀 종결짓자는 그런 여론이 저는 확산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혼돈의 민주당 상황을 놓고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어제 SNS에 올린 글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을 호소문을 낼 거라고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했니?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멍청한 것들. 아이고. 당 원로의 강한 비판을 지금 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처했다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혼란 상황, 이 분당까지 가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저께 그 정도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비판성, 민주당의 건강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준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어저께 이제 일단 뭐 굉장히 격한 반응들, 뭐 눈물까지 흘리고 탈당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친명 쪽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개딸들의 격한 반응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표, 구속될 위기에 있는 대표 또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대표와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이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이것은 여론과 언론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아마 민주당이 눈앞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비판성, 민주당의 건강함, 민주당의 민주성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속단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한 그 심리적 분당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요. 어저께 숫자를 보면은 무효화, 기권 뭐 이렇게 다 합쳐보면 40명 선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죠. 39. 그리고 이제 136명 중에서도 이 단식 사태를 맞아서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을 정말로 개방적으로 그리고 아주 프리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건강한 목소리들이 민주당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심리적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 구속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은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당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이른바 뭐 옥중 공천 뭐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런 쪽에까지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가능하죠. 비현실적이죠. 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이 안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야 당권을 쥐고 공천권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겠지만 네. 구속되는 순간 끝이죠.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이 대목에서 질서 있는 재편, 질서 있는 퇴각 네. 이게 필요한. 그래서 뭐냐? 이른바 친명 비명계가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돼요. 타협의 지점은 뭡니까? 친명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네. 지분보다 더 적게 공천권을 가져가고 비명은 갖고 있는 숫자보다 더 많게 공천을 가져가는 이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강성으로 저렇게 옥중공식과 이야기가 나오면 네. 말을 바꾸면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목소리가 커진다면 당은 그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 전선이 뭐냐? 공천 전쟁에 수도권을 거다. 아하. 수도권은 원래 친명계가 아주 많기 때문에 거짓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DJ, 노무현 흉내를 냈지만 네네. 코스프레를 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그런 담대한 결정을 못 내렸잖아요. 예. 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가결을 주장하고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못 보여준 이런 대목 때문에 당내에서는 리더십은 끝났다고 봐요. 오케이. 상대당의 리더십은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국민의힘한테 오히려 또 역영향이 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법 리스크가 제거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민의힘. 예. 그 지금까지는 뭐 당직자 포함해서 모든 게 주구장창 이재명 공격이었는데 예. 이런 데면 좀 약화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뭘 할 거냐, 무슨 깃발을 들고 총선거에 내년 선거에 임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면 민생과 실질, 실용 이런 위에 될 겁니다.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곧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겠죠. 단식을 계속 지금은 이어가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단식을 중단해야 할 상황인데 단식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고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단식을 중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병원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일단 아닌 걸로 보고요. 예. 일단은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이 아마 틀림없이 구인영장 얘기를 꺼내고 어쩌고 그러면은 네네. 바로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 이건 피의자의 권리죠. 영장실질심사는.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누워서 심사를 받아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무한정 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결국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 대표의 체포안이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할지 사실 이것도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한 장관이 약 30분에 걸쳐서 구속 필요성을 이걸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또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지사 임기를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한 장관이 연단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면서 이제 또다시 민주당과 충돌이 빚어진 상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일단 먼저 저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대표의 구속 여부 법원의 결정에 달린 상황인데 아까 구속영장 이 발부 요 내용은 아까 주원진 기자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경험상으로 어떻습니까? 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는 범죄의 중대성 문제는 어제 한 장관이 증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싸우긴 하겠지만은 예. 이것은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은 논란을 하게 될 게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가능성인데요. 예.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얘기를 영장에서 검찰이 써놓고 있어요. 따라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예. 문제는 예네. 도주 가능성입니다. 도주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영장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히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다고 만약에 방점을 찍으면 예.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판사의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제는 정말로 판사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영장을 발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검찰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기각될 경우, 안 될 경우 판사가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검찰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야 될 상황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영장 실시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겠죠. 판사 앞에서 변호인과 이재명 의원의 변호인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판사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많이 들게 된 상황에 누가 될지 서울중앙지법의 3명의 영장 담당 판사 가운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이 드는 거예요. 왜? 네. 국회에서는 결국 구인해도 좋다. 이재명 의원을 데려가서 영장실심사 하세요라는 사인을 준 거잖아요. 공식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 굉장히 들었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내용 자체도 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근거를 해서 보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할 공산이 커요. 예. 또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어제 한동훈 장관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는 바람에 못 들어봤지만 상당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이화영 씨 재판이었잖아요. 네. 부부싸움까지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과정 이런 거 본다면 판사도 다 보고 있는데 저는 심정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도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얘기를 이제 구속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고성이 오가서 이제 국회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좀 장황하게 간 건 맞아요. 길이가 좀 길었죠. 예. 아마 원래 원고를 제가 봤습니다만 원고를 다 읽었으면은 한 40분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항의라고 이러면서 10여 분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한동훈 장관의 어제 전략은 아주 드라이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일단은 지루했고 피의사실 부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뒀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한국이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면서 디지털 권리 장전도 제시를 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뉴욕대를 다시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보다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는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니까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한국이 주도해 국제적 표준을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포럼 직후 다시 유엔 대표부로 이동해 에콰도르와 파라과이 등 9개 나라와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제 시간에 모셔오는 첩보 작전을 하루 종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 달간 60개국이 넘는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게 됐는데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목표를 넘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법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법원은 어떤 이유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지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에 가까운 시각, 구속을 피한 배우 유아인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유 씨가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등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지난 5월에도 경찰이 유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씨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저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법원에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이 영치금으로 쓰라며 돈다발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아인 씨의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심사였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나오셨나요?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 같은 거 도왔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들으신 것처럼 유아인 씨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 거듭 부인을 했습니다. 영장이 왜 또 기각된 겁니까? 결국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기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소명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이라든가 수면제 불법 매입, 나아가서 대마 흡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사실상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고, 나아가서 뭐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상당 부분 범죄의 소명이 있지만 일정 부분 증거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수사 상황 속에서 구속해야 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조금 더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결정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유 씨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영장 기각 사유로도 충분한 건가요? 사실 첫 번째 영장 때랑 달라진 사정은요.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마 흡연도 사실 교사했다라는 두 가지 혐의를 좀 추가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좀 확신하지 할 수 없다라는 예.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사라는 건 범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피울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사실상 강요했다라고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있는지 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다툼이 있었던 부분. 예. 그리고 이 아까도 짚어주신 대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큰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자백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또 동정전과가 없다는 점, 주거지가 비교적 확실하다는 점도 불구속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근거 작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이 상황이요. 검찰이 이제 추가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구속까지 가기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결국 이 부분의 그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핵심은 결국 그 추가적으로 수사해서 지금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듯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거 인멸했다는 교사했다는 혐의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대마를 강제로 흡입하게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영장에 그 기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3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했지만 현재 재판을 있는 그대로 재판을 했다고 하면은 실무적 감각으로는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의 확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적어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번에 영장에 청구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보강 수사 부분 이야기해 주셨는데 세 번째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미 벌써 두 번이 기각이 됐거든요. 검찰도 부담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세 번째까지 영장을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이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강 수사는 말씀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증거인멸 교사라고 추가된 혐의도 그런 겁니다. 지인에게 휴대전화 지워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지우라고 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그 지인이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지었는지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기소를 할 때 혐의를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검찰이 저울질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반인 이제 생각할 때 유아인 씨가 두 번이나 이제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가능성은 있는 건지 없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유력한 증거가 확보돼 있고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백하는 사건에까지 굳이 구속영장을 비록 이것이 마약과 관련된 혐의라 한다 하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지금 그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불구속 수사가 곧 재판에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방어권을 보장해주되 혐의가 중대할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형 선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밝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가 이거 조금 소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기소하기까지 그 부족하다고 법원에서 지적해주는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서 불구속 구공판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아인 씨 일단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 수사, 유아인 씨를 비롯해 지인들까지 확대되는 분위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부터 병원을 돌면서 사실상 마약류를 거의 5억 원어치를 투약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수사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해외 원정 마약을 했다라는 부분, 해외에 같이 출국한 지인들에 대한 수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면제 1000정 정도는 차명으로 또 투약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 혹시 공범관계에 있지는 않은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될 몫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폭스뉴스 등을 운영하면서 굴지의 미디어 재벌로 불리던 루퍼트 머덕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회장직은 장남이 승계합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92세를 맞은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 폭스 회장이 약 70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머독은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뉴욕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다른 역할을 맡을 때가 됐다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1931년 호주에서 태어난 머독은 과감한 인수 합병으로 호주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해 왔습니다. 미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더 타임스 등도 인수했고 주류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때마다 머독의 정치 개입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I'm not hiding behind an editor and saying no, I had nothing to do with the policy or whatever. I do get involved in it, and I don't make a secret of it. 선정적인 뉴스를 주로 다루는 영국 더선, 미국 뉴욕 포스트 등을 인수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타블로이드를 발명한 인물로도 불립니다. 4차례 이혼을 한 머독은 지난 3월에 마지막 사랑이라며 5번째 결혼을 발표했다가 2주 만에 파혼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는 모두 6명을 뒀는데 첫째 아들 라클런이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대전의 한 은행에서 3,900만 원을 훔쳤다.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힌 40대 은행 강도가 해외 도피 한 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A씨입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훔친 돈 어떻게 생각했죠? 죄송합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지만 현지 카지노를 들락거리다 한인들의 결정적 제보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도피 21일 만인 지난 10일 카지노에서 붙잡혔고 해외 도피 한 달 만인 어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하다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힐 당시에도 200만 원 상당의 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베트남 주거지에서도 신협에서 훔친 현금 3,900만 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아주 어렵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훔친 돈의 행방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인터넷 서점과 입시 학원 등을 해킹해 200억 원어치의 전자책 등을 빼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봤더니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한 해커가 SNS에 글을 올려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유료 전자책 100만 권을 빼내왔다며 일단 5천 권을 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서점 측에는 비트코인 100개를 주지 않으면 100만 권 모두 유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36억 원어치입니다. 해킹된 전자책이 유포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업체 측은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보내고 별도 현금 7,500만 원도 해커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당은 업체를 상대로 갈취한 7,500여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나눠 가졌습니다. 업체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 만에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이었습니다. 전자책엔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암호가 설정돼 있지만 A군은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유명 입시학원 2곳 홈페이지도 해킹해 강의 동영상 700개를 빼낸 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이 해킹해 빼낸 전자책과 동영상 등 컨텐츠는 203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지만 범죄가 중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뉴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컨텐츠와 동영상을 심의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방심위의 주된 심의 대상은 주로 TV와 라디오 방송이었지만 유튜브 같은 온라인까지 심의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방심위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컨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도 원래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를 찾아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해 불법 콘텐츠들이 굉장한 하여튼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서로 좀 역할을 좀 나누어서 방심위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의 수기를 거친 뒤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수많은 시민들이 왕복 10차선 도로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며칠 전 서울 반포대로에서 재밌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색다른 시선으로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서초구에서 열렸던 서리풀 페스티벌의 한 장면입니다. 가족 단위의 시민들이 나와서 왕복 10차선 반포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다시 열린 이 이벤트에만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로 위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지상 최대의 스케치북이었는데요. 분필과 물감으로 회색빛 아스팔트가 금세 알록달록한 스케치북처럼 변신했습니다. 네, 삭막한 도로가 예쁘게 꾸며진 모습이 정말 이색적인데요. 사진을 보니 어린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반응 어땠나요? 네, 평소 아이들에게 도로는 위험해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도로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린이들은 금지된 경계가 허물어지자 얼굴엔 자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손잡고 함께 도로 한복판까지 걸어온 부모들도 바닥에 앉아서 잠시 동심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촉촉히 내린 가을비에 도로의 그림들은 깨끗이 지워졌다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도화지가 순식간에 다시 회색빛 아스팔트로 변했나 보네요. 아이들에겐 잠시 동화 같은 꿈을 꾼 기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전까지 전국 곳곳으로는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가 26도, 광주,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